네. 지난번까지 이제 넌파이에 대해서 열심히 2시간 동안 배워봤고, 그래서 넌파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새롭게 판다스라는 라이벌 배워야겠죠. 일단 바로 코드부터 들어가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일단 판다스가 무슨 라이벌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넌파이는 조금 그냥 수치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지원하는 라이벌이었다면은 판다스는 약간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우리가 다룬 엑셀이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제 그런 공간에서 할 수, 그런 앱이나 확장 프로그램 통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을 지원해주는 라이벌이에요. 그게 수학 조금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조작하기 편하고 실제로 우리가 딱 결과 눈에 보이는 그런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게 돼요. 시각화 같은 것도 다 이런 걸 통해서 적어요. 살짝 넘파인 조금 더 백엔드 가깝고 얘는 조금 더 프론트엔드 조금이나 더 가까운 대충 느낌만 설명한 그런 라이벌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엑셀을 구현했다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배운 판다스 기본 잭스들이 넘바이슨 NDR에 있었지만은 파이썬에는 그런 스프레드시트에 대응되는 이런 시리즈나 인덱스나 이런 데이터 프레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출력해보면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엑셀과 같이 생긴 것도 엑셀랑 똑같이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아까 지나서 말했던 기본 구조 중에 하나 시리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시리즈는 우리가 아까 봤던 스프레드시트 연관 지으면은 스프레드시트 엑셀에서 한 개의 컬럼, 한 개의 열에 대응되는 원수랑 비슷한 개념을 보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있고, 인덱스가 있고, 위에 이름이 있고, 이 세 가지가 크게 구성하는 그런 텍스처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름 있고, 인덱스 있고, 값 있으면은 그냥 리스트나 엔디 어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차원 엔디 어레이랑. 엔디 어레이를 생각해도 걔도 변수명 있고, 값 있고, 인덱스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어레이에도 AR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인덱싱도 되고, 값도 있으니까, 똑같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밸류는 똑같은 게 맞고요. 네임이랑 인덱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임은 이거 실제로 지정 변수명 외에 그냥 그 시리즈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가명으로 스트링이나 인트나 아무 걸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름 붙일 수 있고 인덱스도 여기서 그냥 숫자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아무 문자도 넣을 수 있고 그냥 아무런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굳이 따지자면 딕셔너리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이다. 인덱스가 아무거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딕셔너리만 대충 이름이 있는 딕셔너리랑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딕셔너리라고 이해하면은 왜 시리즈를 배우는지 판다스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조금 더 그런 게 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이제 더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확 넘어갔으니까 일단 시리즈부터 다시 설명하면요. 생산 방법 좀 더 살펴볼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앞에서 배웠던 엔디어랑 비슷하게 밸류에스 데이터 있고 디타입 있고 쉐입 있고 엔바이츠 있고 엔딤 사이즈가 있어요. 사실 엔딤 엔바이츠는 엔딤이랑 쉐입은 거의 있으나 마나 특징이긴 한데 일단 넘파이를 기반으로 구현해놔서 이런 속성이 있다곤 해요. 그래서 일단 시리즈는 좀 간단히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 하면 이제 여러 개 시리즈를 붙여서 즉 스프레스테이트 여러 개 열이 있으니까 그 열들을 붙여서 만들어둔 큰 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행렬 이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아까는 한 개 열만 있었다면 이제 여러 개 열을 구현해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형태로 구현해놨고요. 실제로 이 이거는 그냥 시리즈 3개 붙여놓은 형태로 여러 개 시리즈를 붙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한다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이제 시리즈가 있고 시리즈별로 아까 만든 이름이 있고 그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덱스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와 같은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구현해준다. 생성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인스턴스도 똑같이 이제 2000 엔디어랑 유사하게 쉐이프 사이즈 타입스 이런 인스턴스를 모두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인덱스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인덱스도 사실 별도의 자료로 구성됐거든요. 별도의 객체로. 그래서 그 인덱스에 대응된 객체도 그냥 인덱스 객체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객체는 조금 뭐가 많은데 그건 좀 더 코드랑 2교시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시리즈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넌파이에서 ND 어레이 생성하는 것처럼 이제 empty.array 하고 데이터 넣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pd.series 1, 2, 3, 4에서 이렇게 밸류스에 안에 데이터에 넣을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때는 이렇게 판다스 별칭을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부르면은 이제 이름이 0이고 인덱스가 0, 1, 2, 3이고 값이 1, 2, 3, 4인 이런 시리즈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말다시피 D타입이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정의할 때 넌파이에서 했던 것처럼 D타입을 뭐 플로트를 지정해주거나 스트링을 지정해주거나 한 과정이 다 가능하고요. 보이시는 참 다 스트링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시리즈를 만든 후에 D타입 같은 걸 접근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0은 판다스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을 0이라 불러서 0이라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해보면 아마 인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시리즈를 그냥 간단히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인덱스랑 네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인덱스랑 네임도 똑같이 스트링할 때 넘겨줄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그리고 네임은 꼭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꼭 문자만 아니라 그냥 숫자나 아무 값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말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 시리즈가 딕셔너리랑 비슷한 형태다 보니까 이런 딕셔너리 넘파이선 ND어레이선 안 됐지만은 일단 이렇게 딕셔너리를 넘겨주면은 이제 키를 인덱스로 밸류로 이렇게 백승시켜주는 선언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인스턴스를 각각 있고요. 이거는 넘파이도 있던 인스턴스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똑같이 추출 가능하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쉐이프는 아까 말했다시피 1차원 ND어레이처럼 4콤마로 정의되긴 하는데 시리즈는 항상 1차원이니까 사실 시리즈 쉐입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밸류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실 이 밸류가 넘파이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넘파이와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네, 아무도 없이 외로워서 이제 미트가 저도 나가거네요. 아마 외로워요. 혼자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밸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넘파이랑 호환될 때도 많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점 밸류를 뽑아서 데이터를 접근해 보면은 얘는 넘파이를 반환한다. 뭐 리스트나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ND 어레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판다스랑 넘파이랑 잘 호환되는 특징도 자유연대 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뭐 어떻게 넘파이랑 판다스를 호환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도 이제 똑같이 넘파이에서 2000 2000 NG를 만들 때 2000 리스트 넣어줘서 만졌던 것처럼 판다스 똑같이 넣을 수 있어요. 이제 1행에 들어갈 값 넣고 2행에 들어갈 값 넣고 3행에 들어갈 값 넣고 해서 만들면 똑같이 여긴 엔디어 웨이지만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인덱스랑 인덱스랑 뭐 컬럼별 이름이나 그런 걸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게 특이성이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인덱스 넣을 값, 컬럼스로 각 컬럼별 이름을 넣을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숫자나 문자나 아무것도 다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진영 알점 똑같이 그냥 0, 1, 2, 3 들어갔는데 여기서 인덱스를 A, B로 정해주니까 A, B 들어가고 컬럼스도 컬럼별 이름이 여기서 정의한 거에 따라서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넘파이와 판다스가 호환되는 것 중 하나가 여기 꼭 리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터레이블한 넘파이 같이 그냥 2차원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면은
아무거나 데이터 프레임의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1부터 16까지 값이 들어있는 콤마 삽 쉐입의 넘파일 엔디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넣어줘도 잘 데이터 프레임이 변환된다 하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개 시리즈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1, S2와 같이 시리즈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만들었던 것처럼요. 그냥 1, 2, 3, 4 이런 시리즈 만들어 놓고 이거 두 개를 붙여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보면은 각 시리즈가 가로로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여기선 막 세로로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선 가로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구조를 보면은 위의 구조랑은 비교해서 볼 때 맨 앞에 있는 게 1행이 들어갈 값이고 뒤에 들어간 게 2행이 들어갈 값이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냥 위랑 똑같은 상대로 판단해서 앞에 들어간 걸 1행에 뒤에 들어간 걸 2행에 넣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딕셔너리로 해서 이제 잘 구분을 해주면은 이제 얘랑 얘가 다른 객체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이제 잘 인덱스가 새로 들어갑니다. 사실 방금 말한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앞에서 말했던 거랑 살짝 설명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강의하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인덱스라는 객체도 있는 게 사실 인덱스 자체를 자료를 때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넘파이가 아니라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필요한 그런 객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콤바트 때 이런 객체를 지칭하는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아까 시리즈 먼저 잘 정했었죠. 1, 2, 3, 4가 있고 인덱스가 A, B, C, D고 이름이 0인 시리즈를. 그래서 S1의 인덱스를 접근해보면은 이제 인덱스 객체인데 A, B, C, D가 들어가 있다.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시리즈뿐만 아니라 인덱스에서도 잘 정의되어 있고요. 그냥 PD점 인덱스라는 것도 생성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성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덱스를 배울 때만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1차 시대 원래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는 그냥 시리즈나 넘파이 같은, 아니면 다른 텍스트라도 조금 출력을 예쁘게 해준 함수예요. 프린트는 사실 하면 조금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딱 봐도 얘가 예쁘고 얘가 안 예쁘죠. 이걸 대응해준, 그냥 S1 뽑아서 셀에서 출력하면 잘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러 개 출력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러면 S2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러 만들었던 함수가 디스플레이라고 좀 예쁘게 출력한 함수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잘 예쁘게 출력되죠. 이건 여단위였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덱스도 각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마다 인덱스라는 객체가 있고, 그거는 그냥 그런 인덱스 값들이 들어가 있는 이터레이블한 객체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의도 가능한데 정의를 사실상 할 일은 없고요. 얘도 같이 밸류랑 D타입이 있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쓰면 좋은 게 얘는 이미터블이에요. 컴과 원에서 배웠겠지만 이미터블은 수정을 썼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이렇게 직접 인덱싱해서 값을 수정하려고 하면은 인덱스는 값을 바꾸는 오퍼레이션이 정의되지 않았다 라면서 에러가 나죠. 참고로 인덱싱은 다 돼요. 아무래도 이퀄레이블 하니까 인덱싱은 빠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담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본 정의안 나오는 판다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프레임 정의안 나오는 인덱스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런 객체에서 인덱스가 다 0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레인지 인덱스라고 해서 조금 더 저장이 편하게 레인지 하는 것처럼 처음 값, 마지막 값, 종료 값을 그 값의 간격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의한 레인지 인덱스라는 인덱스의 하위 객체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씌워봤는데 이런 거 나와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인덱스 해놨는데 막 레인지 인덱스가 뜨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비 설명하니까 그냥 인덱스도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인덱스가 있고 멀티 인덱스가 있고 레인지 인덱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데이터 인덱스인 것도 있고 사실 이거는 필요하면 설명하고 오늘 이 교에서 좀 설명할 것 같긴 한데 막 얘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를 구성하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걸로 좀 어떻게 예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데이터 과학의 주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를 가르치는 선배가 썼던 농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하면서 함수를 배워볼게요. 이거는 그냥 NBA에서 여러 가지 농구 선수별로 이제 막 경기별 평균 점수, 평균 어시스트, 평균 리바운드 등등을 저장해주고 포지션이랑 팀을 저장해둔 데이터거든요. 이게 적당히 길고 적당히 적은 딱 길에 적당한 데이터라서 들고 왔고요. 크게 객관성 있는 데이터거나 뭐 좋은 데이터거나 그래서 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물려받아 쓰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러면은 얘도 그냥 이런 2차원 리스트 하나 만들고 2차원 리스트를 넣어주고 컬럼스를 지정해서 열별 이름 지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게 해서 각 열별 이름, 인덱스는 레인지 인덱스, 데이터는 리스트에 있던 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실제 데이터 처리할 때 딱 이렇게 데이터 들어와요. 아마 이렇게는 아니고 CSV 형태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데이터 딱 이 상태로 오면은 우리 가장 처음에 뭘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잖아요. 데이터 하나하나 보고 있기에는 이건 43개라서 볼만한데 몇십만 개 있으면은 음, 19.1군, 1.8이군 하고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위한 함수가 한 세 개 정도 있어요. info, describe, hea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info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메이션을 뽑아줘요. 이제 어떤 컬럼이 있고 각 컬럼이 어떤 데이터로 구성돼 있고 네, 그런 걸요. 그래서 보면은 각 컬럼별로 이제 0번 컬럼엔 플레이어가 이름이고 이제 45개의 널 데이터가 아닌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있다. 오브젝트는 말다시피 스트링을 의미하는 거고요. 널 데이터에는 막 지난번에 설명했던 empty.nan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 그거는 널 데이터 처리해서 계속 안 돼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컬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살짝 여담으로 여기서 왜 행이 아니라 컬럼을 주로 뽑아주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CSV 데이터나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흔히 한 행에다 한 객체를 넣고 한 컬럼에다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도 한 행이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죠. 한 객체에 대한. 그리고 각 컬럼이 이제 그 한 가지 종류에 대한 데이터고 이 컬럼은 플레이어 이름에 대한 데이터고 이 한 행은 니콜라는 선수에 대한 데이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구성되기에 랭크마다 뽑으면 너무 길게 길어지기도 하고 유의미한 특징 뽑아내기도 어려우니까 컬럼마다 데이터를 뽑는다. 컬럼마다 뽑아서 설명해준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랭크, 로우가 아니라 컬럼으로 뽑는 이유는. 물론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일정하게 이런 스텝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앞서 말한 그런 구조 저장도 있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 외에도 그냥 단순히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플로우타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막 스케일이 10 정도일지 20 정도일지 막 천일지 10만일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것도 어떻게 뭐 한국어로 센터 적혀 있을지 C 적혀 있을지 아니면 영어로 센터 적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 다 출력하기엔 너무 길 수 있으니까 이제 윗부분 머리만 보는 해전 함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0행부터 4행까지를 뽑아준 함수고요. 여기 이게 보여준 행수라서 이제 10 같은 걸 넣으면 10개 행이 보이고 3을 쓰면 3행이 보이고 그런 함수예요. 아직 인덱싱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 얘도 인덱싱이 돼서 df5나 3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쓴 게 조금 더 코드 읽을 때 편하니까 슬라이싱을 보면은 뭐지? 앞에 5개 뽑는 건가? 를 하고 좀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런 걸 보기 편하니까 흔히 헤드레스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서부터 보여주는 웹선 테일이란 것도 있어요. 흔히 위에 있는 게 흔히 데이터가 막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만 보면은 전반적인 특성을 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이터는 헤드랑 테일을 같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뒤에 -5부터 인덱스하면 똑같겠죠. 참고로 여기 값이 없이 넣으면 자동으로 5개를 뽑아줘요. 헤드도 마찬가지고.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기 어려우니까 막 평균, 최대, 최소, 4분의 4 같은 거 알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예쁘게 정리해주는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숫자가 있는 열들 대해서 값, 개수, 평균, 분산이 아니라 표준명사죠. 최소, 최대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그런 걸 뽑아줘요. 적당히 딱 보고 분포를 알기면 최소 조건들을 뽑아준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숫자들 있는 것만 제공하면은 막 플레이어는 어떤 형태고 팀은 어떤 형태고 이런 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잉크, 이제 문자에 대한 처리도 가능한데요. 이제 include라는 파라미터에 오브젝트 우리가 문자열 즉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오브젝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제 앞서 말했던 문자열 데이터들에서 데이터 몇 개고 이제 유니크한 데이터, 즉 중복값을 빼고 이제 그런 데이터 몇 개냐를 보여줘요. 보면은 플레이어는 모두 이름 다니까 45개 그대로 모두 유니크한 데이터다. 근데 포지션은 보면은 센터, 가드, 포워드밖에 없으니까 이제 세 종류 포지션밖에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그럼 이것만 보고도 다 몇 개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팀도 25개가 없다. 그 탑은 이제 가장 개수가 많은 문자열 클래스? 가장 개수가 많은 데이터 무엇이냐를 보여준 거고요. 그럼 보스턴 팀이 가장 많고, 가드 데이터 가장 많고, 니콜라나 선수 데이터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몇 번 나왔는지도 프리퀀시라는 행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필요한 걸 다 넣어주죠. 그리고 인클루드 넘버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건 똑같게 이제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어를 하면 더 나옵니다. 사실, 사실 원래는 카테고리라는 자료가 따로 있어서 카테고리라면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카테고리 자료는 다루지도 않고 여기 카테고리 자료도 없어서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 자료가 없다 하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볼 수 있죠.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넘버랑 오브젝트밖에 없어서 오브젝트, 넘버, 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막 카테고리나 그런 제3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오브젝트는 넘버만 뽑아서 보기 어렵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어려운데 그럴 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리스트에다 같이 넣어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넘버를 넣어주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뭐 넘버 하나만 보고 싶을 때도 오브젝트 지우고 넘버 하나만 넣어서 실행은 똑같이 잘 되고요. 사실 정식 방법은 이걸 권장합니다. 근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아무나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히 이런 디스크라이브, 인포, 헤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적당히 어떤 데이터는 살펴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봐야겠죠. 이제 그러기 위한 함수가 썸이 있는데요. 집계함수가, 그러기 위한 집계함수가 있는데요. 이름부터 익숙하죠. 지난번 2차 시대 배웠던 넘파이는 집계함수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막 썸도 정의되고, 인도 정의되고,
미디안, 맥스, 미니멈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넘파이 때는 그 엔드로이드 전체 있는 데이터 모두 데이터 똑같았잖아요.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그래서 판다스도 한 시리즈에 있는 데이터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열에 있으면은 서로 다른 시리즈에 있으면은 그 데이터 타입이 꼭 똑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은 설명 제대로 안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어는 오브젝트고 스트링이고 이런 평균 포인트나 평균 어시스트, 평균 리바운드 같은 건 다 소수로 돼 있죠. 얘네는 또 문자리고. 그래서 각 서로 열마다는 꼭 데이터 타입이 똑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스트링 같은 거는 서메이션을 할 때 문자열 졌음이 돼서 이각 된걸 볼 수 있죠. 이제 막 원래 여기 이 C가 한 선수 거고 이 G가 두 번째 선수 거고 F가 세 번째 선수 거고 하는데 숫자는 잘 더해지는데 문자열은 이어져서 컨캐티네이트 된 걸 볼 수 있죠. 그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숫자 틀에서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 처리는 숫자에 대해서 해줘라 라는 의미로 뉴메릭 올리는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숫자가 아닌 이제 플로트나 인트나 아닌 버블이나 기타 등등 그런 숫자 데이터가 아닌 이런 오브젝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산에 취해지지 않고 숫자에 대해서만 취해서 이렇게 예쁘게 남겨줘요. 이 뉴메릭 올리라는 파라미터가 꽤 여러 가지 사용되고 2024 재작년에 이런 킬러 문제가 나왔어서 이거는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파라미터에 있어서 예쁘게 볼 수 있다. 이걸 false로 하면은 막 문자열 데이터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모두 나옵니다. 일반적 디폴트는 false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만 볼 수 있다. 그리고 막 특히 평균값 같은 거는 이런 문자열 데이터를 3으로 나누거나 44로 나누거나 그런 연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니멈을 그냥 호출한 모듈가 나와서 미니멈, 미니멈이나 평균값을 제대로 뽑으려면은 꼭 뉴메릭 올리 파라미터를 true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할 것 같아요 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두 하라고만 하면 좀 싫잖아요.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이거는 별 생각 없이 했지만은 이런 인덱싱 가능하다라는 걸 납득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덱스는 뒤에 설명해요. 어쨌든 인덱싱은 뭐 된다 생각하고 나온 거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서 CGF, CF 이런 게 있는 거는 그냥 헤드 뽑아보거나 아까 봤던 디스크라이브 찍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G가 제일 많은 건 디스크라이브에서 알겠는데 G가 몇 개고 F가 몇 개고 C가 몇 개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고는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앞에서 보여줬던 것만 하면은.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각 원소별로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세주는 밸류 카운트라는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각 행에 대해서 그 행에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여기서 포지션이니까 이것만 있는데 막 팀 같은 걸 하면은 팀별로 보스턴 팀은 8개, NOP 팀은 3개, 미네소타는 3개 그런 게 그렇게 데이터 있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담인데 이게 밸류 컨차 참 시험 볼 때 깔리거든요. 소리 왔니? 소리 안녕. 이 시험 볼 때 막 밸류스 카운트 쓰기도 하고 카운트 밸류 쓰기도 하고 카운트 밸류 쓰기도 하고 해서 참 헷갈리니까 왜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걸 시험 볼 때 이런 걸 점수 깎이면 슬프잖아요. 소라, 소라, 너 혹시 지난번 수업 들었니? 그럼 일단 지금은 적당히 듣고 적당히 들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면은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봐. 다시 돌아와서 조금 기본적인 설명해주자면은 오늘 판다스란 걸 하거든. 혼자 수업하다가 친구가 오니까 좀 좋네요.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들리니? 오늘은 판다스란 걸 배우거든. 이게 뭐냐면은 엑셀 구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각 열에 대응된 시리즈한 벡터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선언할 수가 있고, 이제 막 이런 인덱스나 이름이랑 그런 걸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딕셔너리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시리즈를 붙여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작용이 있어. 이것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인덱스하고 컬럼명을 넣어서 이 인덱스 이름이나 위에 행 이름, 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인덱스라는 구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아. 오늘 수업까지는 이걸 모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ds.in 데이터 프레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인포라는 메소드 잘 찍어보면은 각 열별 데이터 잘 정리되고, 헤드라는 메소드로 위에 몇 개 행을 볼 수 있고, 테이크는 명령으로 아래 몇 개 행을 볼 수 있어. 디스크라이브한 걸 찍어보면 이제 예쁘게 중요한 정보 나오고,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4분위수, 최대값이 나오고, 그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 그 아마 지난번 수업 때 집계함수인 걸 다뤘는데, 이게 넘파이에서도 막 더하기나, 뭐라 하냐, 더하기나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걸 연산해주는 예쁜, 빠르게 정리해주는 함수가 있거든. 이제 그게 판다스에 똑같이 있어. 그래서 판다스에서 막 더하기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각 열별로 잘 더해줘.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이런 데이터 있었으면은 그걸 잘 더해서 열별로 더해서 이제 평균 포인트 다 더하면 1000점이고 평균 어시스트 더하면 200점이고 그런 게 다 나와 예쁘게. 근데 이게 플레이는 문제를 더할 때 예쁘게 안 되니까 이런 걸 안 보려고 이제 뉴메릭 올리는 파면서 넣어줄 수 있어. 이건 뭐 세부적인 거니까 나중에 영상 볼 때 보고. 그래서 평균 같은 거는 문자열 같은 거는 재생 안 되니까 평균 같은 재생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뉴메릭 올리 파면서 넣어줘야 된다. 저런 거 말고 이제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분산, 사분위수 이런 연산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설명하던 게 이제 각 행별로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세주는 메소드가 있거든. 이제 이제 뒤에 포지션이 원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게 제일 많고를 잘 파악하기 힘들잖아. 이제 그럴 때 밸류 카운트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각 원소별로 있는 개수를 세줘서 그런 걸 예쁘게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더 이렇게 예쁘게 동력까지 되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은지, 두 번째는 뭔지, 몇 개인지 또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어. 그리고 살짝 여담으로 지금 저 강제로 시리즈를 뽑아서 밸류 카운트 해줬는데 사실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이 적용된 연세거든요. DX.점 밸류 카운트를 하면은 분열되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구조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봤던 거랑 이게 이름이 붙어있는 지도 다르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아까 가볍게 설명 멀티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그 각 모든 행을 원소로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아까 이 포지셔널 인덱싱해서 밸류 컨트롤 하면은 C가 몇 개 있고 세준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스 인덱싱 하면은 이제 니콜라 조키 31.2, 9.8, 13.2, 1.8, 0.6, C, 덴마크 아니라 넘어갑시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행과 똑같은 데이터 몇 개 있는지 세줘요. 근데 한계겠죠. 사실 똑같은 이름 가진 선수도 거의 없을 거고 이런 숫자까지 다 똑같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상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밸류 컨트롤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 한 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열만 잘 인덱싱해서 두 개만 뽑은 다음에 거기서 밸류 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주로 시리즈에서 밸류 카운트를 하거나 해요. 그래서 얘는 아까 가볍게 설명하는 인덱스가 고차원인 인덱스가 7개인 그런 멀티 인덱스를 사용해서 밸류 카운트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랑 컬럼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관련된 무슨 뜻이냐면은 인덱스 막 바꾸고 컬럼도 특정 데이터 바꾸고 인덱스 추가하고 지우고 그런 연산이 돼요. 우선 컬럼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은 컬럼의 인덱스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은 인덱스 보면은 흔히 0, 1, 2, 3, 4 아까 말한 기본으로 들어가는 0부터 들어가는 인덱스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중복되지 않는 게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인덱스도 플레이어로 해서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 라고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잖아요. 인덱스 플레이어로 하는 게. 그러면 접근하기도 편할 거고. 인덱스에서 배우진 않지만은 조금 더 편하겠죠. 굳이 플레이어 이름을 찾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set index라는 명령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에 있는 특정 열을 인덱스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set index에서 열 이름인 플레이어를 넣어주면은 이제 플레이어 이름을 가진 열이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PP도 잘 플레이어가 넘어가고 남은 것만 데이터로 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 인덱스를 뽑아보면은 플레이어가 이름으로 들어간 인덱스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인덱스도 네임은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시스템 원래대로 하고 싶다 하면 리셋 인덱스로 그냥 원래 있던 인덱스를 다시 데이터 넘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고, 이걸 하면 DF에서 다시 인덱스는 기본 인덱스 돌아내고 그게 다시 원래 인덱스였던 플레이어가 데이터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플레이어로 넘어온 거 싫다. 그냥 인덱스를 버리고 싶다 하면 드롭이란 파라미터로 데이터 넘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여담으로 DF에서 이렇게 그냥 레인지 인덱스가 이렇게 0부터 들어온 기본적인 인덱스가 인덱스인 경우에도 리셋 인덱스에 적용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은 원래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똑같았던 0, 1, 2, 3, 4가 네, 0, 1, 2, 3, 4가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름은 그냥 인덱스 들어와요. 아마 이 PDF에는 이름이 unnamed zero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 나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지난 학기에 이 문제를 작성할 때는 unnamed zero로 들어왔는데 이제 판다스가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서 이젠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잘못 기입된 상황이고요. 영상을 본 친구도 이거 인덱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리셋 인덱스 할 때 그냥 인덱스 버린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열을 버리거나 특정 행을 버리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드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컬럼에서 이제 포지션이랑 팀을 버리고 이제 그냥 선수별로 그냥 평균 점수나 어시스트나 그런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df 드롭하고 이제 포지션이랑 컬럼 중에 포지션 트림을 버릴 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만 잘 남아서 나오죠. 그리고 이런 포지션 이제 컬럼에다 명시하지 않고 우리가 1차 시대 배웠던 엑싯을 활용해서 이제 엑싯 일방향으로 있는 이제 이 원소들에 대해서 그걸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컬럼 스파일터 넣지 않고 그냥 넣고 엑싯은 1이다 라고 지워줘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넌파이썬은 엑시스 1방향이 가로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또 이게 한 열이 기본 원소다 보니까 또 엑시스 1방향 바뀌고 그렇게 살짝 기엔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렵다는 헷갈리는. 그래서 그냥 컬럼스를 쓰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분장이라고 할 것 같진 없는데 그냥 이걸 쓴 걸 추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특정 인덱스에다 특정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하면 똑같이 인덱스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하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넣어준 값은 아까 인덱스에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만약 set 인덱스를 안 해줬으면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0, 1 그런 거를. 똑같이 해도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만 넣고 엑시스 제로로 해도 똑같이 작동해요. 똑같이 행해서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엑시스 1로 하면은 이제 컬럼에 열의 이름에 이런 게 없으니까 밸류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리네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보기 어려우니까 저 같은 이제 농구 모르는 애들은 이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모르니까 그런 애들 위해서 좀 이름을 예쁘게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평균 득점, 평균 어시스트, 평균 리바운드, 평균 스틸 이렇게. 이건 평균 블락인데 약간 한거 안 바꿨네요.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요. 리네임이라는 함수를 써서 기존 이름과 새로운 이름에 대응되는 이런 딕션을 만들어서 컬럼스랑 파일도 넣어주면 돼요. 컬럼스는 우리가 컬럼의 이름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PPC는 평균 득점, APC는 평균 어시스트, RPC는 평균 리바운드, SPC는 평균 스틸 이렇게 바꿀 것이다 하는 걸 넣어주면 되고요. 컬럼 중에 여기 키에 들어가 있지 않은 BPG, 포지션, 팀 같은 건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름이 들어가고요. 여담으로 컬럼에 없는 데이터를 넣어줘도 오류가 나지 않고 잘 작동해요. 이걸 그러니까 시험 때 이걸 거기가 잘 써서 점수를 한 5점 더 받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잡다한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여담인데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설명하면요. 우리가 계속 이걸 위에 있던 함수들을 쓸 때 함수를 쓰고 그냥 대입을 안 해주니까 원래 함수 변환되지 않았잖아요. 막 위에서 set 인덱스하고 reset 인덱스 해줬는데 보면은 여기서 대입을 안 해줘서 밑에 있는 건 다 인덱스가 reset 인덱스에 전후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대입해서 변한 거고. 이 대입하는 게 매번 대입해서 생각보다 귀찮잖아요. 막상 까먹기도 있고 손코딩 하다 보면 앞에 쓰기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파라미터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파라미터를 넣어서 true로 넣어주면은 대입을 하지 않아도 NDF가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입을 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드롭이나 리셋인덱스나 셋인덱스나 리네임이나 앞에서 배웠던 대부분 함수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스를 쓰는 걸 권장하지 않는 게 인플레이스가 없는 메소드 간간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어플라이라는 함수 중에 하나는 어플라이라는 함수인데 이게 꽤 중요한 함수인데 여기서는 또 없잖아요. 근데 시험 때는 우리가 여기는 인플레이스 없고 여기는 인플레이스가 있고 그런 걸 기억하기 힘드니까 인플레이스를 그렇게 쓰는 걸 권장하잖아요. 시험 때 막상 있는 줄 알고 썼는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런 방법 대신에 그냥 직접 매번 대입해주는 이런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시험 외에서도 실제로 코드 쓸 때도 대입하길 권장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썼다가 오류가 나면은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어디서 바뀌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디버깅이 어렵거든요. 코드 쓰다가 오류가 났을 때.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그냥 대입형도 남겨주는 게 조금 더 코드가 좋고 편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담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렬해주는 함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막 넌파이에서는 지난번에 배워서 소리는 영상 안 봤지만은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넌파이도 정렬함수가 있었잖아요. 막 어레이점 솔트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정렬된 함수가 근데 이때는 각 열별로 다른 연산을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0인끼리 소트하고 13끼리 소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사실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정렬 지원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했다시피 한 개의 벡터 배분된다고 말했잖아요. 위에서도 한 행이 한 선수에 배분되는 것처럼.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행끼리 서로 섞이니까 단순히 이렇게 소트를 지원하면은 소트를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이제 막 행끼리 데이터 힘드니까 데이터 섞이니까 막 이 선수의 평균득점이 이게 아닌데 막 다른 값이 들어가 있고 그럼 헷갈리니까 소트를 이와 같은 형태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지원해줘요. 막 인덱스를 소트해준다거나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제 그런 함수가 소트 인덱스라고 별도 함수로 지정됐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각 열별로 비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끼리 비교하고 인덱스 오름 써서 정렬하고 다음 문서는 그 인덱스를 따라가게 정렬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소트 인덱스 하면은 인덱스는 알파벳 순서도 잘 정렬되고 보면은 아까 메뉴에서 봤던 선수가 데이터가 다 똑같이 라는 게 볼 수 있죠. 이런 데이터가 다 인덱스를 따라온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밸류 안에 있는 값수도 정렬할 때 이제 각 값별로 각 열별로 정렬한 게 아니라 특정 열로 정렬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열 정렬 순서를 따라가게 정렬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 PPG로 하면은 경기당 평균 득점수를 정렬한 다음에 다른 데이터는 그걸 다 따라가게 해요. 그 넘파이와 다르게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이라서 이제 막 넘파이는 어떤 증감 같은 걸 지정해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제 어센딩을 퍼스트로 하면은 증가하지 않게 돼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고요. 어센딩 2를 넣어주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겠죠. 그래서 득점을 많이 한 선수를 보려면 이렇게 어센딩을 퍼스트로 해주면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소리 이거 정렬 방법 대충 이해가 됐니? 넘파이를 안다는 가정하고 좀 설명해서 좀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으면은 채팅으로 남겨주거나 그냥 말해줘.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넘파이 있던 알크서튼 함수처럼 랭크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알크서튼 거의 똑같은데 이게 정렬했을 때 얘가 몇 등인지 이제 등수를 알려준 함수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선수가 경 그 경기장 득점수 정렬했을 때 등수 5등이었죠. 그래서 이 선수는 5등이 가고요. 이제 PPG 이제 이 선수는 2등이었으니까 2가 와 있고 이 선수 보면은 3등이긴 했는데 3등, 4등 동점이었잖아요. 이런 평균에서 3.5등이 와 있고 이런 값을 반환해준 함수가 랭크라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거는 또 열별로 다르게 해줄 필요 없잖아요. 애초에 이 플레이어 PPG에서 등수랑 APG 등수랑 꼭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게 당연하니까 그 시간은 또 바이를 넣지 않고 각 열별로 연산해줘서 이 선수가 PPG로는 5등인데 APG로는 3등이고 RPG로는 1등이고 그런 걸 다 계산해줍니다. 여담으로 여기서는 그냥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다 이런 동점자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취해줬는데 나중에 따로 파람터를 넣으면은 동점자도 다 3등 처리하거나 다 4등 처리하거나 그런 연산도 되니까 4번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거는 넘파이랑 똑같이 판다스 도큐먼트가 있어서 이제 판다스 랭크 이렇게 치면은 판다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어떤 연산을 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으니까 다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와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보면은 근데 메소드에서 동점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등을 처리할지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처리할지 최소값을 최대값을 아니면 첫 번째 값을 뭐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잘 써서 이제 평균 등수가 작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랭클에서 어스닝 버스 하면은 내림차도 정렬한 거에 등수 나오니까 이제 각 항목별 등수 나있겠죠. 이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각 성적별 평균 등수를 보고 싶으니까 평균 집값인 민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 열별 평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각 성적별 평균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x 1방향 평균 연산을 취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연산을 취해준 무자익값이 되겠죠. 역시 가장 평균 등수 낮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정렬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값을 기준으로 정의한 거니까 솔트 베이스를 이용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어센딩은 true를 넣어도 되지만 어센딩 디폴트 true라서 넣어주지 않아도 작은 순서대로 정렬되고요. 이건 시리즈에서 정렬하는 거라서 꼭 굳이 바이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열이 하나니까 어느 열로 할지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다면은 이름을 에버지 랭크나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전해줄 수 있고요. 이름 보기 어려우니까 헤드를 해주면은 이제 평균 점수가 낮은 5명만 잘 볼 수 있겠죠. 여담으로 포지션이랑 팀에 대한 등수는 단순 문자를 순서니까 빼주려면은 뉴메릭 올림까지 넣어주면 더 좋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처리를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이런 예쁜 데이터 처리를 해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연스럽게 몰래 쓰고 있던 인덱싱과 슬래싱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인덱싱 슬래싱 넘파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판다스가 또 인덱싱이 조금 꽤나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토가 굉장히 잘 사용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코드를 보고 저거로 넘어갈게요. 우선 이런 데이터 있을 때 단순히 인덱싱을 하면은 그러니까 df 이런 형태로 데이터 하나만 넣어서 인덱싱을 하면은 이제 컬럼이 우선적으로 인덱싱 돼요. 아까 이제 각 열이 기본 단위니까 이제 각 열을 가장 먼저 인덱싱 돼요. 그래서 각 열인 ppc 같은 건 인덱싱 잘 되는데 이제 행에 있는 인덱스로 이런 걸 인덱싱하려면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키가 없다 하고 에러가 나죠. 그래서 첫 번째 넣는 거는 이제 컬럼은 된다. 그리고 컬럼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팬시 인덱싱을 해서 여러 개 값을 넣어서 인덱싱한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돼요. 조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아래 가서 다른 거랑 같이 설명할게요. 조금 여담으로 이렇게 하나만 인덱싱하면은 그냥 인덱싱하면은 시리즈가 반환되는데 두 개 팬시 인덱싱을 사용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돼요. 근데 이제 또 팬시 인덱싱을 하나 열만 인덱싱해도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반환돼서 살짝 코드 짤 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컬럼 인덱싱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건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냥 행을, 열을, 모든 열을 대신 인덱싱을 하고 컬럼에 대신 인덱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넘파 했을 동안 비슷한 표기로 이렇게 해도 그만 인덱싱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슬라이스가 좀 복잡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참 악랄하죠. 딱 돼 있다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사실 로케이션 함수일 거 아니에요. LOC. 이제 LOC란 메소드를 쓰고 대문자로 인덱싱 해주면은 또 열로 인덱싱 됩니다. 각 행으로 인덱싱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또 PPG를 하면은 당연히 얘는 행이 없다면서 에러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로케이션 함수로 각 열별 인덱싱 되고요. 그 진짜 이상한 걸로 이제 인덱싱은 하면은 열별 인덱싱 되는데 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은 시리즈별 인덱싱이 돼요. 그래서 또 슬래시 할 경우에는 열을 넣으면 에러가 나고요. PC랑 APC가 C에 없다고 에러가 나죠.
또 슬라이싱은 이제 열애돼서 된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슬라이싱 거의 안 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지만은 이런 불리한 인덱싱도 당연히 가능해요. 물론 아직 벡터 현상을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인덱스 키가 똑같은 불리언 시즈를 넣어주거나 불리언 엔디어에 불리언 리스트 등장 넣어주면은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만 잘 인덱싱 됩니다. 이거는 컬럼 인덱싱 기본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컬럼 길이가 똑같은 그러면은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니까 이렇게 인덱싱 하면은 행 개수는 똑같은데도 열 개수는 다르다고 인덱싱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불리언 인덱싱도 열만 되는 것.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인덱싱은 또 이런 콜럼이나 표기법 안 됐잖아요. 록은 또 콜럼 표기법 돼요. 로케이션에서는 앞에 있는 게 자기 인덱스였으니까 이걸로 콜럼 인덱스 하면은 콜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법으로 로케이션을 이용한 콜럼 표기법이 가능하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이중 접근이 가능하죠. 그 행렬 모두 지정하는. 이게 또 그냥 인덱싱을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인덱스가 정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냥 n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i로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인덱스 로케이션의 약자라서 그냥 숫자로 1 하면은 두 번째 줄, 0번째 두 번째 줄, 0번째 1번째 줄에서 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 로케이션도 당연히 위와 같이 콜론을 이용한 행 접근이 가능하고요. 인덱싱도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네, i로그를 이용해서 특정 값 접근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슬래싱도 됩니다. 그 외에도 로케이션과 정확히 똑같이 작용하는 A시라는 함수도 있고 i로는 똑같이 작동하는 IA시라는 함수도 있어요. 물론 LCA 조금 더 로케이션보다 빠르다고는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다를 게 없고 시간적으로도 거의 유사해서 그냥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쓰는 것만 자기가 쓸 거 하나만 골라서 그것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는 PDF에 실려있는 PDF 10페이지에 있는 이표가 꽤 설명이 잘 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계셨던 김효린 선생님이 만드신 표시인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가볍게 나온 벡터 환산도 넘파이에서 그랬듯이 판다스에 정의되거든요. 똑같이 사칙 연산도 연산을 하면은 이게 DF1, 이게 DF2일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이 다 잘 정의되고요. 넘파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외에도 부등 같은 연산도 다 잘 정의되죠. 같다, 같다, 다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벡터 환산, 불연산, 불연산 같은 것도 잘 정의되고 빛연산도 잘 돼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보면은 시리즈니까 얘는 3콤마고 얘는 3,3이니까 이제 위에 건 3,3, 아래 건 3콤마니까 브로드캐스팅 돼서 아래는 게 1,3 되고 복제돼서 3,3이 돼서 10, 20, 30이 그래서 10, 20, 30의 데이터가 1,3이 되면서 10, 20, 30의 데이터가 되고 3배 복제돼서 이 형태로 된 다음에 이게 딱 잘 여기에 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브로드캐스팅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브로드캐스팅이랑 되는 건 별개로 이게 쉐입 다른 데도 더해질 때 있거든요. 판다스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판다스는 자체적으로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더해져요. 예를 들어 DF2 인덱스 강도를 뒤집어서 2, 1, 0을 했으면은 인덱스 0끼리 더해주고 인덱스 1끼리 더해주고 인덱스 2끼리 더해주고 그런 영상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0일이랑 106, 107, 108이 더해져서 106, 108, 110이 되고 3, 4, 5랑 103, 104, 105가 더해져서 이게 되고 이렇게 같은 인덱스끼리 알아서 잘 맞춰서 더해줘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게 있는 경우만 잘 더해주고 같은 게 없으면은 그냥 글자치 처리해서 MP3 난으로 바꿔버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 앞서 넘파이에선 브로켓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인덱스를 맞춰서 잘 연산해준다. 심지어 쉐이퍼 달도 잘 정해돼요. 그러면 DF1에서는 DF1이 저런 쉐이프고 DF3가 시점, 데이터 프레임, 012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원래 얘는 1코 원래 되는구나. 원래 되니까 넣어주면 원래 얘가 쉐이프 2,3이라서 쉐이프 3,3인 이게 뭔가 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더해도 이 인덱스 같은 하게 더하고 인덱스 다른 거는 절투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이런 연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브로드캐스팅보다는 네, 그냥 잘 처리해준다. 그냥 우리가 되겠지 싶은 거에 대해서 항상 잘 처리해준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룹바이라는 연산인데요. 이거 사실 2교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1교시는 그냥 간단히 어떤 함수인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룹바이는 함수를보다는 그냥 새로운 객체에 가깝거든요. 이제 어떤 객체냐면은 우리 이런 데이터 있을 때 이런 특정 데이터가 특정 값인 경우만 보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센터들에 대해서 평균 득점수가 어떨지, 가드에 대해서 평균 득점수가 어떨지 그런 거 보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일단 센터인 포지션이 센터인가 포지션이 가드인가 포지션이 포워드인가 다 나눠서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하려면은 GF 포지션은 센터인 거 하고 여기서 막 평균을 넣던가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또 여러 개 하려면은 이걸 또 새로운 코드 열어서 이걸 가드로 바꿔놓고 하고 또 포워드로 바꿔놓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그냥 세 개라서 됐는데 이 많은 경우에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잖아요. 뭐 포문을 써서 어떻게 잘 구현한다고 해도 사실 그 코드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예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대비해서 완전 있는 함수가 그룹바이 함수예요. 그룹바이는 무슨 함수냐면요. 이제 아이고 df 그룹바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구분하고자 했던 컬럼을 넣어주면요. 그 컬럼을 기준으로 다 구분해서 여러 개 데이터가 나와줘요. 이 경우에는 포지션이 센터인 데이터표가 나오고, 포지션이 그룹바인 데이터표가 나오고, 포지션이 포워드인 데이터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요. 만약에 팀을 일단 막 20개 정도의 데이터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출력하기 용이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룹바이란 새로운 객체를 통해서 잘 저장해주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하면은 잘 쓰기 어렵잖아요. 잘 쓰기 어렵다는 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3천 데이터니까 아무래도. 그냥 막 여러 개 데이터를 출력하기도 가독성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집계함수가 일반적으로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줄여서 추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2차원 데이터 줄이는 방법이 딱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집계함수를 쓰는 거. 그래서 이런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그룹 파일에서 집계함수를 써서 이제 여기서 포지션이니까 여러 개 포지션에 대해서 딱 평균을 내서 한 개의 데이터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팀이니까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딱 보고 싶은 열 인덱싱에서 한번 차원을 낮추고 이제 그런 거기서 또 평균을 취해서 차원 한번 더 낮춰 시리즈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포지션별로 평균 점수를 구하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하라 라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했을 때 얘도 2차원 데이터 되니까 잘 출력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얘도 물론 2차원이긴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그룹 바이라는 새로운 딕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판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시리즈의 그룹 바이 한 딕트다 라는 새로운 기술을 해서 얘도 출력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취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출력한다고 해도 예쁘게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데이터 없이 PPG랑 포지션만 있는 거니까 막 포지션을 인덱스 넘기기도 애매하고 세일 인덱스 남기면은 긴 시리즈랑 다를 게 없고 해서 집계함수를 통해서만 출력이 됩니다. 여러 개 집계함수를 이럴 때 당연히 민 외에 똑같은 집계함수는 잘 되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분산 같은 것도 잘 구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거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 개 집계해서 한 번에 처리해주는 함수로 에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AG를 쓰고 이제 여러 개 우리가 쓰고 있는 집계 함수를 이제 스트링 형태로 써주면은 알아서 판다스가 이걸 여러 개 집계 함수로 바꿔줘서 여러 개 집계 함수를 처리한 결과를 각각의 컬럼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살짝 여담으로 그룹 바이도 여러 개 컬럼 할 수 있거든요. 포지션한 동시에 팀을 해서 이제 막 센터 중에 팀이 이 팀의 경우에 데이터 이렇다 뽑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멀티넷을 쓰는 거기도 하고 좀 상기가 필요해서 좀 이따 승표가 이길 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은 어쨌든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에그란 연산은 똑같이 여기서 실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 그렇지만은 인덱스가 2차원이고 데이터가 4차원인 이런 데이터 나오겠죠. 그리고 에그도 사실 그냥 단순 데이터 프레임도 적용할 수는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러면은 좀 보기가 좋지도 않고 사용은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은 안 하는데 이게 에그가 꼭 그룹 파일만 사용 가능한 함수는 아니다. 그것도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평소에 시간을 조금 사지 못했던 과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수업 때 계속 1교시 때 수업이 보면은 아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신기하죠? 에서 끝나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수업을 이렇게 나열식 수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대로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아는 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훌쩍 넘어서 1교시 시간에 상당히 이런 구조 되는데요. 진행되는데 이렇게 보기만 할 때는 그냥 대충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코드 짤 때는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겪지 말라고 제가 과제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해서 뭐 기본 복습 과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 어떤 함수를 써야겠는가 뭐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예쁘게 잘 처리해보자 이런 함수를 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질문 탐구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건 복습에서 나아가서 실제 해볼 만한 유의면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실제로 학교에서 프로젝트 진행 것처럼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보는 그런 문제들 넣어놨어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막 그렇게 해서 넘파이에서 특정 열로 정렬하는 거나 아니면 폴리멘트에 손을 구해보는 거나
뭐 상관계실 구해보는 거나 그런 것도 증명돼 있어요. 가끔씩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과제에서만 다루는 것도 있고 가끔씩 이런 것도 이렇게 과제에서만 다루는 함수도 조금 있긴 하니까 이런 걸 관리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시간이 있다면. 1차시 과제는 한 친구가 멋지게 해줬는데 그 친구도 바빠서 2차시 때는 못 해주고 다른 친구들 바빠서 못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확인한다고 다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들어가서 한번 과제 읽어보고 피드백도 하고 피드백해서 댓글로 남겨주고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있으면 과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항상 기본 복습 과제랑 질문 탐구 과제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게 진짜 코드만 보면 있구나 쉽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막상 코드를 짜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밸류 카운트랑 같은 거 메소드 이름 생각 안 나고 아직도 뭔가 메소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나고 이제 그런 막상 시험 가서 막 엄청 말리고 프로젝트 할 때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과제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뭔가 수업 때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쉽더라도 과제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도 제가 열심히 시간 써서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하고 싶은 말 이 정도였고, 그리고 아까 넘어갔지만 1차 과제에서 고마웠어요. 생각보다 이런 거 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할 만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한 15분 쉬고 30분부터 다시 2교시 강의 이어서 할게요.